meet with us before too long. But remember, the UN Security Council still has the most stringent sanctions ever imposed on North Korea fully in place. And we are working with countries all across the world. Many in this region are doing great work to enforce those.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예,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부터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가왕 조용필 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남북관계 훈풍을 불 당시 평양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국으로부터의 뜻밖의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화면으로도 잠깐 만나보셨는데, 이현정 의원. 네. 2011년 3월 이후에 북한을 찾았던 이들 무비자가 앞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가시려면 90일 동안은 그냥 비자 없이 지금 뭐 여행 같은 거 하든지 상용 비자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뭐 비자 없이 충분히 방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은 미국에 가려면 원래 신청할 때 이제 북한에 2011년 이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묻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비자가 발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미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하고 거기서 직접 이제 통과해야지만 이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시행됐거든요. 이 조치라는 게 결국 이제 그동안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이 2017년에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 가려면 그 테러 지원국을 한번 방문했던 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워싱턴을 찾았을 때 이스타라는 손쉽게 이스타를 신청하면 인터넷으로도 미국을 손쉽게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세 사람, 유명인과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 상관없이 미국 대사관에 직접 가서 영어 인터뷰를 꼭 해야 미국으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여기 이제 앞에 미 대사관에 가시면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예. 또 유학 비자라든지 거주 비자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특수한 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줄을 서서 했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러네요. 거기에 줄을 서서 직접 가서 영사한테 영어로 면접을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게 2년 전인데 미국은 왜 지금 와서 이런 뜻밖의 조치를 취했을까요? 최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얘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ut remember, the UN Security Council still has the most stringent sanctions ever imposed on North Korea fully in place. And we are working with countries all across the world. Many in this region are doing great work to enforce those. I think we've taken the toughest stance in all of recorded history. I think it's difficult to imagine that there would be a set of tougher sanctions put in place. 자, 그렇다면 김정우 실장님, 미국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북 제재 주라는 조치를 취한 걸까요? 일단 북한을 갔다 오게 되면 잠재적인 테러범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수단 이런데 가 이제 북한과 같이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들도 미국에 갈 때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만약에 북한에 자주 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럼 제재를 강력하게 하느냐면은 북한이 현재 관광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예. 제재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관광이 유엔 제재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일단 관광 산업을 일단은 그 차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테러 전국으로 다시 계속해서 재지정되는 상태라면은 아마도 이 개성공단의 금강산 관광도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돈줄을 미국이 막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 미국 무비자가 불허가 된 겁니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평양 방문 당시에 북한 인사들의 참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될 경우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처음 와보는데 마음이 더 있었는데 신뢰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용 선생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는 게 상징성이 상당히 커서 왜냐하면 화면에 봤다시피 안철수 의원님. 예. 평양 방문 당시에 거의 부통령급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지금 뭐 화면에서 방금 보셨듯이 저 40대 초반에 이제 무역상을 지냈다가 지금은 내각 부총리인 이용남 부총리가 아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그야말로 부통령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영접할 때도 뭐 오시느라 고생했다는 등 인사가 각별하고 그 뒤에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재용 회장의 어떤 큰 손, 뭐 큰 돈을 북한에 좀 투자해달라 이런 이제 친절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 한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재용 회장을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남북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됐을 때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일 텐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도 조금 위축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위축되죠. 방북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방북할 수 없으면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북한이라는 땅에 저런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작은 손들이 투자해 가지고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미국이 제재하는 건 바로 그런 멀리 보고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고요. SK의 최태원 회장도 이 평양에 다녀와서는 북한에 투자할 큰 그림을 그릴 준비도 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양묘장서부터 학교들도 보고 왔고 그래서 그 안에선 상당히 많은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백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어떤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한반도 발전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당시에는 이 남북 관계가 좀 훈풍이 불었었고 지금은 좀 무력 도발로 좀 상황이 다름에도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저는 큰 그림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비자 입국이 불어된 이 기업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We'll see you later.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and create jobs in America. 저 북한과의 협력이 위축되는 거 말고도 위원장 의원님.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통 큰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총수들이 앞으로 미국 갈 때 무비자가 안 됐다라는 것도 좀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에 보면 미국이 항상 양면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단거리 미사일 괜찮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계 좋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핵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남북 관계, 일본 관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바로 이 비자 면제 조치를 갖다가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 총수들,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 총수들이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는 기업 총수들이 많이 방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업 총수들이 방북하면 당연히 미국 올 때는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참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걸로 봐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자, 앞으로 남북 경협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시면 우리나라 못 옵니다. 라는 신호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미국 대사관 가서 직접 줄을 서서 비자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내는 사인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메시지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위축됐고 속도 조절을 해라라는 미국의 메시지면 그런데 김종우 실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을 잘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와대도 이 미국의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건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상당 기간,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결국은 그 과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빨라야 10년이고 보통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 가지고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건 조금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까 제가 이제 관광만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은 결국은 북한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나름대로 트럼프식의 어떤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조금 우리는 한국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벌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추가 대북 제재를 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분명할 겁니다. 본인들의 비핵화 협상 속도에 맞춰서 남북 경제 협력을 진행해라 이거일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이 병참 기지가 되달라는 겁니다. We'd entered into a treaty with the Russians. They proceeded to violate it. We spent years working to convince them to return to the treaty with our friends and allies. We do so with their consent. We do so with respect to their sovereignty. We make decisions based on good decisions, mutual benefit to each of the countries that work on those particular sets of systems. 저 미사일 얘기가 계속 신 대표님 같이 보시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력 배치 현황이 나옵니다만 일본 아오모리에도 교토에도 있고 한국 성주에 사드가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이런 사실상 대북 조치를 하면서도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욕심은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건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INF 즉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폐기 협정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기했다고 러시아도 지금 공식 인정을 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미국은 지금 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의 동맹국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나섰는데요. 미 육군이 2025년까지 전략 화력 미사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그러는데 미국으로는 이제 스트래티직 파이어 미사일이라고 해서 전략 화력 미사일이라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미국은 2023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미 국방부 장관의 말은 그것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동북아에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에 가서 3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전략 화력 미사일 배치를 하면 매진까지 8분에서 9분이면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배치하면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전략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미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략적 기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위기 지금 국가적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근데 신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 이 중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보셨을 때 그래도 중거리 미사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환구시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외교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환구시보에서는 아예 대놓고 지금 총알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것은 너무나 자기네들로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8, 9분 만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아주 불리하고 또 중국은 미국의 코앞에 그러한 무기들을 배치할 수 없어요. 동맹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것은 비행 시간이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또 일본의 사세보에 배치하면 한 13, 14분 정도 걸리는데 일본, 한국에게 동시에 경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댓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화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세계 3위를 제게 10위가 어쩐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신 대표님 저 군사 전략 무기 일본을 예. 경제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경제 문제인데 그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제 볼까요? 다음 댓글이요. 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전쟁은 하는 놈들이 바보인 거 아닌가라는 어쨌든 싸움이라는 건 싸움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경제 전쟁 관련해서 계속 댓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곧 오겠다. 다음 댓글도 볼까요? 아하, 미국은 대북 제재 저렇게 추가 대북 제재를 할 만큼 열을 올리는데 우리는 남북 경협이라니 미국에게 눈에 가시가 아니겠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댓글들은 경제 보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댓글은 다음에 좀 짚어보고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게 이재용 부회장까지 무비자 불허가 나왔다는 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혈맹이 아닌 아시아의 일개 우방으로 평가전했다는 반증이다. 위원장님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렇게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그러나 어떤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나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기업인이 이제 미국을 갈 때 일일이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죠. 설명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조절. 네, 그런 전쟁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불허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렇게나 반대해왔던 한미연합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말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정 의원님 남북 경협 얘기를 한 지 불과 15시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 어제 미사일을 쏘면서 담화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측을 향해서 참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듯한 또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해법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또 우리가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경협을 해서 우리의 경제 규모나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다. 즉 일본과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결국 나중에 일본이 보면 시장 규모와 어떤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8천만의 어떤 시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안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북한이 한 15시간 뒤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번 들어서 4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 즉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북한의 엄포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한마디로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건데, 안소영님, 이게 위협 수위가 좀 우리가 듣기에도 도를 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경고라는 말을 썼지만 경고의 한 2배쯤은 이상 되는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서 40배가 앞서는데 맞을 짓 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북한이 완벽한 내정 간섭이고 우리를 무시하고 저 정도 되면은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강하게 북한을 욕할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나 좀 새벽잠 좀 자게 해달라. 뭐 이런 간접적인 어필이 있어야지 저런 말을 하는데도 지금 청와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예.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도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시위를 트럼프 대통령은 봐줄 여력이 있나 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Short-range missiles, we never made an agreement on that.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They're very standard. I think it's very much under control. Very much under control. 통제가 되고 있다. 과거 목소리이긴 한데요. 이렇게 미국의 묵인 속에서 북한의 이런 신형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집약적인 대단한 성과를 거둔 듯합니다. 오늘 오전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 저희가 이 미사일을 매일매일 중계방송하듯이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매일매일 특징들이 또 포착이 돼서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계속 지금 원산 근처 동해에 쐈잖아요. 이번에 황해도에 쐈어요. 이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신뢰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동해 바닷가에서 동해로 쏘는 것은 중간에 발사 직후에 추락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서 쏠 수 있는데 이제 이 황해남도 과일, 저기 아마 비행장에서 쐈을 것 같은데 과일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 과일 비행장쯤에서 쐈다라고 한 것은 이륙 직후에 탄도미사일은 가장 위험한데 그 위험한 것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에 갔다. 이제 안정화됐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요. 사정거리는 지난번에 600km를 날렸으니까 그보다 적게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남도의 의미는 안정성, 신뢰성을 이제는 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체제, 이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할 건 다 했다. 황해도에 쏘니까. 그렇습니다. 테스트 끝났다는 말입니다. 무섭네요. 그런데 아까 뭐 동해 말고 서해 쪽에 서쪽에서도 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신 대표님 보면 고도는 이제 뭐 거의 30km 안팎으로 상당히 낮은 이 탄착을 보이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물론 이제 그 7월 31일과 8월 2일은 방사포로 추정이 되고요. 8월 6일 오늘 이제 아침에 쏜 거는 탄도미사일, 즉 이스칸데르형 탄도미사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탄도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들 정상적으로 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가 패스트볼을 던지다가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죠. 왜냐? 패스트볼이 올 거로 생각하고 그 각도로 쏘는데 갑자기 공이 뚝 떨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탄도미사일이 이런 각도로 지금 날아올 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 엉뚱하게 뒤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격 시스템이 헛스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게 그러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만 무서워지냐?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형인 스커드와 노동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왜냐? 자, 이게 이제 저각으로 해서 이렇게 낮게 날아오니까 이제는 고각으로 날아온까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체인지업 던지다가 다시 패스트볼 던지면 또 헛스윙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투수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기가 여러 가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탄도를 여러 가지로 지금 방향을 계산해서 요격을 각자 다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사거리가 220여 킬로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을 좀 했어요. 450km, 사거리는 450km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쏜 건요. 자, 여러분도 좀 느끼실 텐데요. 이 얘기 또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아직도 이게 방사포인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 오늘 같은 중요한 날 합참에서 국방부 브리핑이 결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례 브리핑입니다. 다들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100%할 수 있는데 네. 합참에서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북한이 발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고 합참에서 추가로 알려드릴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그다음에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미사일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참이 계속 혼선이 빚어왔는데 그 혼선이 빚은 것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게 없다면 나와야지 왜 나오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석을 늦춘 것도 꽤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 분석 중이고 혼선을 빚은 것도 우리가 맨날 봐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브리핑을 하는데 합참 관계자가 나와야 오늘 뭐 발사체는 뭐다, 사정거리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생각한다, 아니면 방사포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다는 거죠. 저 말은 안 나와서 이렇게 비난을 한번 듣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손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7월 31일, 8월 2일 이때 너무 성급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함정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정은 뭐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예 나오지 못하는, 안 나가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다시 되짚어보면 북한이 벌써 최근 3주 사이에 4차례나 무력 시비를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인 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미국 보고 셈법을 바꾸라고 지금 쓰는 일종의 장애 압박 전술입니다. 미국이 지금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모양인데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똑같은,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금년 연말까지 셈법 바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막 가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 하는 예고편이죠. 자,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김정우 실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평화경제, 남북 경협 발언에 미사일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런데 오늘 북한이 뭐 재차 강조하기로 했습니다만 새로운 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새로운 길 언급 내용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깨진 다음에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때하고 지금도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6월 30일 날 미국 정상이 한번 만났기 때문에. 자, 근데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현재는 대화를 현재 끈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ICBM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재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도발을 해가지고 당신들을 내가 재선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미국의 셈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재를 해제 안 하려고 그런다는데 제재를 좀 해제를 해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준다 그러지만 제재 해제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셈법을 바꾸라는 얘기는 제재를 빨리 해결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제재를 빨리 하라는 그런 압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셨군요. 일상화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